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든지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포밀리 여러분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뭐 할 거냐면 이거 할 겁니다, 여러분들. 자, 2억 빚을 진 내게 우주님이 가르쳐준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을 할 겁니다. 자, 고이케 히로시가 지은 겁니다. 고이케 히로시. 잠깐만요. 이게 1편이죠. 자, 운이 풀리는 말버릇 1편이 이겁니다, 이거. 하늘색 책. 그리고 이거는 신간입니다. 핑크색? 바이올렛? 보라색 책. 이게 신간이에요. 새로 나왔다길래 바로 샀어요. 왜냐면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예요. 자기계발서 중에서, 특히 끌어당김류 자기계발서 중에서 진짜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제가 2권 있는데 한 권은 3.15 기적이라는 일기고 두 번째는 운이 풀리는 말버릇 해서 너무 좋아하는 책이라서 바로 샀습니다. 이거는 만화편이거든요. 만화편인데 사실 보면은 안 보이네. 조명 때문에. 그쵸? 책이 보면은 봐봐요. 글씨죠, 다. 이게 만화책이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만화가 들어간 것 뿐이지 글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들. 만화가 1편에 비해서 많이 들어간 것 뿐이지 글씨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만화가 들어간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핵심적인 내용은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은 뭐냐면은 이건 여성편, 약간 여자 버전이에요. 이거는 하늘색 책은 히로시가 남자잖아요. 근데 이 책은 히로시를 찾아온 어떤 여성분의 스토리를 각색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성의 기준에서, 여성의 시야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풀어나간다는 점에서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뭐랄까 공식들, 법칙들이 히로시한테만 통하는 게 아니라 여성분한테도 똑같이 통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또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여성의 입장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이 책도 사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핵심적인 내용은 비슷하거든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뭐 특별하게 추가가 됐거나 막 그게 특별한 건 없는데, 근데도 저는 충분히 소장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재밌게 잘 봤고 중간중간 만화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더 와닿는 것도 있고 또 쉽게 읽히는 것도 있고 해서 금방 봤어요. 이거 금방 봤고 다른 책을 많이 봤죠. 이거 말고. 여자 편이 어떤 의미인가요? 여자 남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당연히 모두한테 적용이 되죠. 근데 모두한테 적용이 되는데 히로시가 남자였으니까 남자 기준에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여자친구가 생기고 이제 아내가 생기는 그런 이제 남자의 입장에서 이성 끌어당김, 결혼 끌어당김 이런 걸 했다면은 이제 여자의 기준에서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접근 방식이, 방법은 똑같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적용하는 마음 법칙은 똑같지만 입장, 관점이 다르잖아요. 관점이. 그렇잖아요. 관점이. 그 관점의 차이가 좀 담겨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라고 해서 오늘 내용을 안 들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고 똑같은 건데 접근 방식이 좀 다른 거고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딱히 다루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크게 다른 점도 뭐가 있냐면은 운이 풀리는 말버릇 1편에서는 히로시가 막 이따가도 얘기를 조금 하겠지만 롤렉스 시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그걸 사잖아요. 근데 이 편에서는 여성분이기 때문에 사실 남자보다는 차나 시계에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안 사고 대신에 다른 것들을 산다거나 이런 거죠.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하는 일도 히로시는 팔찌를 만들었다면은 여성분은 이제 팔찌를 만드는 게 아니라 꽃으로 하는 원예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이런 것들로 돈을 벌고 이런 것들이 접근 상황이 다른 거죠.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좋아하는 게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이 사람 남자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고 여자니까 이렇게 할 거야 하면서 법칙이 다르고 이러진 않습니다. 법칙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자, 운이 풀리는 말버릇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포라클 구독자라면 아마 이제 이 얘기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족족 막 생각이 나실 건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새로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아예 그냥 처음 듣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고 생각하고 진행을 할 테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 듣는 분들은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보통 이제 마음의 법칙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있거나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간절하게 바라는데 바라는 게 너무나도 큰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게 너무나도 현실과 괴리가 커요. 내가 지금 현재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을 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한 달에 한 1억을 버는 거예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을 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뭐 벤츠를 끈다거나 아니면은 뭐 BMW를 끈다거나 아우디를 끈다거나 포르쉐를 끈다거나 뭐 그런 외제차를 끄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랑 내 현재의 삶과 괴리가 너무 큰 경우에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바꿀 수 있을까 하고 관심을 갖다가 우리는 이렇게 끌어당김이라는 게 있어? 내가 원하는 거를 생각만 하면은 얻을 수 있다고? 에이, 그게 되겠어? 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그죠? 그렇게 보통은 많이들 접하게 돼요. 내가 원하는 소원을 다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니까 솔깃하잖아요. 그죠? 내가 지금 너무나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고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요. 왜냐? 이미 모든 게 완벽하거든요. 이미 내 삶의 모든 게 완벽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삶에 좀 부족한 게 있거나 아니면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게 있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고 딱 찾아와요. 그런 사람들한테 제가 처음으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딱 이겁니다. 뭐냐? 자,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 간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언제든지 만회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이 운이 풀리는 말버릇이라는 책의 내용을 토대로 여러분이 지금의 여러분의 인생을 만회할 수 있는 방법,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원을 이루기 위한 3가지 규칙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3가지 규칙이 필요해요. 3가지 규칙. 자, 뭘까요, 여러분들? 3가지 규칙은 뭘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은 먼저 결과를 정해야 됩니다. 결과를 정하고 우주한테 주문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정한 다음에 그거를 우주한테 주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테슬라 자동차가 갖고 싶어. 나는 BMW가 갖고 싶어. 나는 포르쉐가 갖고 싶어. 나는 롤렉스가 갖고 싶어. 나는 한강뷰의 아파트가 갖고 싶어. 백마탄 왕자님을 얻고 싶어. 나는 꿈같은 결혼을 하고 싶어. 나는 너무나도 완벽한 직장에 취직하고 싶어. 근데 그 완벽한 직장에 대해서도 그냥 완벽하다고 하면 안 되고 구체적인 디테일함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연봉은 얼마고 우리 집에서 얼마큼 거리가 떨어졌고 하는 일은 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해야겠죠. 그게 아니라면 회사명을 정하든가, 그쵸? 그런 식으로 일단 결과를 정하고 그것을 우주한테 주문을 보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주문은 나는 이게 하고 싶어 가 되면 안 됩니다. 이 주문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얻고 싶어라고 이렇게 간곡하게 바라는, 갈구하는 그런 형태가 되면 안 돼요. 주문은 항상 완료형으로 돼야 됩니다. 완료형. 내가 이것을 이미 얻었다는 전제하에 말을 해야 돼요. 그게 주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채팅 보면은 우주에 나는 은행 대출값을 갚을 거야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나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연봉이 한 5천만 원을 칩시다. 여러분들의 연봉이. 그러면은 나는 지금 연봉이 5천만 원이라고 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바라는 거는 연봉 10억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연봉 10억이 되고 싶어가 아니라 나는 연봉 10억이야 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문인 겁니다. 이게 우주한테 하는 주문인 겁니다. 나는 지금 연봉 10억이야. 나는 지금 BMW를 갖고 있어. 나는 지금 테슬라를 가지고 있어. 나는 지금 예쁜 머리를 했어. 뭐 이런 거.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규칙 2번째는 뭐냐면은 우주로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문을 넣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우주가 여러분이 그 주문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한강뷰 아파트가 있어. 나는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어 라는 주문을 넣었어요. 그러면 우주는 여러분들이 한강뷰 아파트에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 길로 갈 수 있는 최단거리 루트를 알려줍니다. 최단거리 루트. 여러분들이 이 길로만 가면은 한강뷰의 아파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 2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다면은 그 다음에 오는 여러분들의 영감, 직감,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를 0.5초 내에 파악을 하고 반드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 규칙
두 번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는 데서 끝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소파에 누워갖고 나는 백만장자야, 나는 억만장자야, 나는 잘생겼어, 나는 예뻐, 나는 인기가 많아, 나는 뭐 서울대학교에 합격했어, 나는 뭐뭐야, 나는 뭐 억만장자야 등등의 소원을 빌고 누워서 잡니다. 핸드폰을 합니다. TV를 봅니다. 컴퓨터를 합니다. 친구와 SNS를 합니다. 그리고 잡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문을 하고 나서 오는 힌트를 듣고 그거를 바로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실행에 옮기는 것, 행동하는 것. 그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실행까지 했다. 그러면은 세 번째가 있습니다. 세 번째. 세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의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었어요. 나는 백만장자야 라고 주문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돈을 쓰면서 오늘도 돈이 없네, 오늘도 공과금을 내야 되네, 역시 내가 부자가 되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야, 역시 부자가 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야, 돈을 많이 버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야, 돈을 많이 버는 데는 큰 책임이 따라 커다란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들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야, 특별한 사람들이야,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야 라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얘기를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이 말하는 게 주문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주문인데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주문을 계속해서 넣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에 넣었던 주문들이 상쇄가 되고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주문이 우주한테 제대로 전달이 돼서 여러분들이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막히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부정적인 말버릇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은 1번은 결과를 정하고 우주에 주문을 보내는 것이고, 2번은 여러분들 우주로부터 오는 힌트를 0.5초 내에 파악을 하고 반드시 실행을 하는 것이고, 규칙 3번째는 말버릇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었잖아요. 그쵸?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주문을 넣는 거는 우리 포멜리들이 너무 잘해요. 그쵸? 여러분들 너무 주문 넣는 거 잘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주문을 넣을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뒤에 우리가 하는 행동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하는 행동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행동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은 우리가 맨 처음에 주문을 넣으면은 그 주문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의 대처법이 잘못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로 우리가 잘못되게 대처하는 방법 뭐냐면은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우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안 될 줄 알았어. 이게 되는 게 말이 돼? 야, 생각만 하면은 내가 무슨 롤렉스를 사고 내가 뭐 BMW 한강뷰의 아파트 사고 이러면은 솔직히 세상에 거지가 어딨고 세상에 힘들 사람이 어디 있겠어. 사람들이 다 부자겠지. 안 될 줄 알았어. 이렇게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역시 안 되네.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이거 안 되는 거 증명하기 위해 산 거야. 안 되지? 야, 이건 안 돼. 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면은 할 때마다 역시 끌어당김은 안 되는 거야. 내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내 소원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라는 주문이 계속해서 우주한테 전달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을 할 때마다 역시 안 돼.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어. 사실 이럴 줄 알았어. 될 리가 없잖아. 이렇게 말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주문을 우주한테 넣고 있는 증거인 겁니다. 명백한 증거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역시라고 말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생각이 있는 겁니다.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어 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는 역시 소원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내가 반드시 보여줄 거야 하면서 딱 주문을 넣은 거예요, 마음속으로. 그 다음에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사실은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지 말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소원을 이루어주지 마 라는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문을 넣을 때, 여러분들이 소원을 빌 때 그건 절대 안 이루어질 거야, 이건 절대 안 될 거야
라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당연히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는데 이게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오래 했는데 결과가 잘 안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우리의 말이 현실이 된다. 우리의 생각이 현실이 된다. 우리의 감정이 현실이 된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일반적인 생각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평상시에 하는 내 표층의식에 있는 생각들, 내가 지금 하는 나는 백만장자야, 나는 억만장자야, 나는 잘생겼어, 내 파만 이뻐, 나는 뭐 한강뷰 아파트에 살고 있어, 나는 이런 식의 현재 의식의 생각들이 현실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 현재 의식과 내 안에 이 무의식의 이 모든 총합이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긍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생각을 해도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나쁜 부정적인 관념들이 꽉 자리 잡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은 생각을 막 해도 나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 이 잠재의식 속에, 우리의 무의식 속에 표층의식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은 표층의식은 5%, 잠재의식은 90%에서 한 95% 정도가 됩니다. 비율이. 그렇기 때문에 잠재의식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해요.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는 6만 배나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운이 풀리는 말버릇에서는 잠재의식이 현재의식보다 6만 배나 강력한 힘이 있다. 그런데 이 잠재의식의 힘을 우리가 회복하는 방법이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파이프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 현재의식에 있는 말들, 생각들이 내 잠재의식에 들어가게 하는 거. 이 잠재의식과의 연결을 파이프라고 말해요. 파이프. 근데 이 파이프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할 때마다 파이프가 좁아지고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원을 말해도 파이프가 좁기 때문에 소원이 잘 전달이 안 돼서 우리의 소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청소하는 방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호오포노포노입니다. 호오포노포노.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과 그 호오포노포노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평상시에 쉽게 접하고 쉽게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은 쉽게 얻은 것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쉽게 알게 된 진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중요한 진리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통용이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지는데, 자, 이 책에서는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5만 번 하면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5만 번 하면은 여러분들의 이 파이프가 완벽하게 청소가 돼서 여러분들의 현재의식의 힘이 6만 배나 강력해진다고 말을 해요. 그래갖고 저희가 이제 감사합니다 프로젝트를 같이 했어요. 우리 포밀리들이랑 같이 했는데 총 5,000번, 저는 이제 5,000번을 했습니다. 5,000번씩 매일매일 하는 걸 했죠. 그래갖고 지금 저는 얼마큼 했냐면은 20만 794번 보이시나요? 네, 20만 794번째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지금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20만 번 넘게 했는데, 지금 포밀리들도 같이 해서 지금 20만 번 넘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포라클 컴퍼니에는. 그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되게 하루가 되게 진짜 좋아지는 것 같다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자세한 경험담은 나중에 제가 따로 들려드릴게요. 이 감사 20만 번을 하면서 제가 얻은 경험담, 뭐 느낀 점, 달라진 점, 이런 것들은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생방을 하든지 하고, 근데 20만 번 후기를 들려드릴지 아니면은 이거를 더 해서 뭐 50만 번이라든지 100만 번이라든지 더 많이 감사를 해서 한 뒤에 그 다음에 후기를 들려드릴지 모르겠어요. 일단 나중에 이거 관련된 후기는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간에 감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감사랑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이 호오포노포노, 이 두 가지가 여러분들의 파이프, 우주와의 연결 파이프를 청소해주는 만능 청소 도구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청소하면 청소할수록 여러분들의 소원이 6만 배나 빠르게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청소를 해야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훌륭한 계획이 있고 청사진이 있어도 여러분들 파이프가 막혀있으면 주문이 전달이 안 될 테니까요. 그쵸? 5,000번 금방 갑니다 여러분들. 5,000번 1시간이면 해요 여러분들.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이거는 개수기입니다 여러분들. 누르면 숫자 올라가는 거. 그래서 제가 감사를 몇 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으면은 우주가 반드시 힌트를 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여러분들이 주문을 넣으면은 우주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힌트를 줍니다. 그 주문,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무조건 알려줘요, 우주는. 그래서 그걸 따라가면 된다고 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카님, 저는 힌트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 영감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제 영감인지 제 에고의 목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을 하는데,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뭐냐면은 변명을 대지 않는 겁니다. 힌트를 모르겠다는 변명을 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게 영감인지 에고인지 모르겠다고 말하는 건 사실 행동하지 않기 위한 변명일 뿐이라고 책에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르겠다면요, 일단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일단 떠오르는 것들을 행동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의 행동이 영감이 아니라면은 하고 났을 때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죠? 하고 났을 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만약에 그런 생각이 든다면은 다른 방식으로 다시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갖고 이게 영감인지 에고인지 판단하면서 시간 버리지 말고 일단 움직이라는 겁니다. 일단 하고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움직이다 보면은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영감이었구나, 이게 우주로부터 온 힌트였구나, 이게 이래서 이런 힌트가 왔었구나, 이거 덕분에 내가 지금 이 결과에 왔구나 라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은, 이렇게 알게 되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행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실패하는 사람들, 성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변명되고 핑계대고 미뤄오면서 행동에 옮기질 않아요. 그래서 그게 영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경험을 쌓을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일단 행동하고 부딪혀 봐야지 그게 영감인지 아닌지 결과로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게 결과로서 얻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함으로써 경험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영감이고 이런 것들은 영감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가 깨우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깨우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일단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도 안 하고 이게 영감인가 아닌가 했는데 아니면 어떻게 하지 하면서 제자리에 앉아갖고 그렇게 하늘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면은 아무 일도 생기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떠오르는 것을 실행해라.